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0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빨간불 위기 신호가 켜진 가장 큰 원인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국힘에 거의 완전한 1인 지배체제를 형성하고 당무를 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심평 변호사가 지적했습니다. 심 변호사는 특히 최근 국민의힘 TK 지지율이 일주일 새 무려 12%나 급락한 주된 원인은 한동훈 위원장이 저지른 것이라면서 한 위원장의 주도로 경선을 거친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취소시키고 대신에 지역 정서와 많이 어긋나는 인물을 전략 공천으로 박아넣은 것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무의 전형을 고쳐 다양한 색깔을 국민의힘에 입히기 위해 먼저 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은 유지하더라도 총괄선대위원장직은 국민적 신망이 높은 다른 분에게 양보하는 것이 시급하게 요구된다면서 이 총선을 이기든 지든 혼자서 다 해나가겠다는 것은 망상이고 과도한 오만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과 함께 전국 6,200여 명의 전현직 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교수단체인 정교모, 즉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 4.10 총선에서 건국 부정 세력의 국회 입성을 저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평 변호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침묵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총선이 이제 20일도 남지 않았다. 혹자는 한 위원장에게 부족한 점이 있어도 그에 대한 비판은 적전분열이니 삼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모든 지표는 심상치 않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여권은 정치 고관여청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어 이를 어리석게 믿으며 여론조사를 무시하다 결국 엄청난 참패를 당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 아는 여러 문제가 있고 이것들이 개별적으로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한 위원장이 사실상 국민의힘에 거의 완전한 1인 지배체제를 형성해 놓은 뒤 당무를 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국민의힘을 바라보면 단색의 흐릿한 인상이다. 반면에 야당 쪽을 보면 그 역시 안고 있는 적지 않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조국 대표의 본격적 정계 등장 이후 아연 활기를 띠고 있다. 색깔로 치면 화려하고 모습으로 치면 역동적이다. 이 분명한 대비가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확연한데 이를 그대로 두어야 할까? 갤럽에 의하면 국민의힘 TK 지지율이 일주일 새 무려 12%나 급락하였다. 그 주된 원인은 한 위원장이 저지른 것이다. 그의 주도로 경선을 거친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취소시키고 대신에 지역 정서와 많이 어긋나는 인물을 전략 공천으로 박아넣은 것에 있다. 이 점에 관해 오해를 풀기 위해 조금 더 말해보자. 여러분, TK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일주일 새 무려 12%나 급락했다는 내용은 바로 얼마 전에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아마 그 내용은 접하신 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평 변호사의 분석을 이어갑니다. 1. 도 후보 발언이 행해진 컨텍스트를 무시. 모든 언어는 그 자체로 완결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행해진 컨텍스트를 살펴서 그 의미가 정해지는 것이다. 도 후보의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문제의 발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의 굴욕을 겪으며 비참한 나락에 떨어졌다. TK 지역에서는 이 지역 출신으로 위대한 근대화의 업적을 일구어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 그리고 그의 따님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이 결합하여 두 분에 대해 강력한 심정적 동조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컨텍스트를 도 후보 발언을 검토할 때 반드시 고려에 넣는 것이 마땅했다. 그리고 도 후보의 발언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행에 격분하며 세종로 거리를 누볐던 소위 태극기 부대에서 나왔던 여러 말들과 비교하면 오히려 온건한 쪽이었다. 한편 도 후보는 과거의 발언들이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과하다는 점에 관해 솔직히 인정하며 사과를 하였다. 2. 지역 갈라치기와 지역 차별. 한 위원장이 도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를 공관위에 급히 주문하여 심야에 관철시킨 후 바로 몇 시간 지난
15일 광주 방문 시 저와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 항쟁을 어느 정도로 존중하는지 선명하게 보여드렸다고 생각한다며 광주와 호남의 마음을 얻고 싶기 때문이라고 발언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에서 대구 경북 지역민들이 가졌던 애틋한 통분의 마음을 내몰라라 식으로 외면하며 도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를 결행하고 바로 광주로 가선 내가 이런 장한 일을 했소하며 그 지역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 공천 취소를 이용하였다. 이 고약한 지역의 갈라치기와 차별에 분노하지 않는 TK 지역민 그리고 출향 인사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한 위원장은 도 후보의 공천 취소 과정에서 당무 전행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한 위원장의 당무 독점, 전행은 정당법이나 국민의힘 당헌에 어긋나는 그리고 민주사회에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또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점은 이미 말하였다. 당무의 전행을 고쳐 다양한 색깔을 국민의힘에 입히기 위해 먼저 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은 유지하더라도 총괄선대위원장직은 국민적 신망이 높은 다른 분에게 양보하는 것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이 총선을 이기든 지든 혼자서 다 해나가겠다는 것은 망상이고 과도한 오만이다. 심평 변호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은 시간이 촉박하니까 유지하더라도 총괄선대위원장직은 국민적 신망이 높은 다른 분에게 넘기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그나마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일부 언론에서 무슨 유승민이 총괄선대위원장 운운하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일 유승민이 총괄선대위원장이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그야말로 폭망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민의힘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투표장에 가고 싶지 않은 애국시민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나 혹은 조국이나 저런 인간들이 득세하는 꼴은 보기 어렵다면서 고민을 하고 그래도 웬만하면 국민의힘 후보가 아주 저질이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애국시민들이 많은데 거기에 만약 유승민이 총괄선대위원장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 당장 나부터도 이번에 국민의힘을 지역구에서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미 재판단과 관련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국민의힘 공천자가 그렇게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지역구는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비례대표는 보다 선명한 우파 정당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마는 유승민이 총괄선대위원장이 된다. 그러면 지역구 선거도 다시 생각할 겁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정말로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만약 총괄선대위원장의 유승민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면 완전히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정말 말아먹겠다고 작정하지 않으면 그런 선택은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아무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즘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도 많고 행보가 오락가락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설마 그 정도의 판단 능력은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심평 변호사는 이번 소셜미디어 글에 올라온 댓글에 대한 답글을 통해서는 실상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다른 훌륭한 인물이 부상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6,200여 명의 전현직 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정교모가 25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총선은 법치주의 수호와 부패 범죄 세력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는가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교모는 4.10 총선에 대한민국 운명이 달려있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번 4.10 총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국회에 입성해 활개를 치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교모는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9년 9월 12일 전국 6,200여 명의 전현직 교수들이 발표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출범한 단체입니다. 정교모는 또 지난 2020년 4.15 총선 이후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강력히 촉구해온 단체이기도 합니다. 정교모는 이번 성명서에서 내성을 지니고 더욱 독하게 진화된 이 기생충의 창궐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2019년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교모는 조국 사태와 집권 세력의 독선적 일탈에서 단순한 지식인의 허위의식만을 본 것이 아니었다면서 상식의 세계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오만과 모렴치, 특권주의를 보았는데 불행하게도 4년 6개월이 흐른 지금 4.10 총선과 함께 이 현상은 더 구체적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총선이 우리 헌법에서 자유의 삭제를 끊임없이 시도하던 세력이 득세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4.10 총선은 체제 내에서의 건전한 비판이 경쟁하는 선택의 장이 아닌 체제 수호 세력과 반체제 세력의 전쟁임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정교모는 또 이번 총선을 통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자학적 근현대사를 주입시키며 2천만 동족을 노예처럼 부리는 기형적 3대 세습 체제를 찬양하고 지지하는 세력이 국회에 입성해 활개를 치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더 영악하게, 더 잔인하게, 더 교활하게 진화한 문재인 정권 시즌2가 대한민국 입법부를 장악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는 서해 앞바다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총에 맞아 죽어도 나 몰라라 하는 정권, 내 집 마련의 꿈을 물거품으로 만든 부동산 가격 폭등을 통계로 조작하던 정권, 멀쩡한 원전을 폐기해 국가 에너지 허리를 부러뜨린 정권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정교모는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출애굽을 언급하면서 아직 우리는 홍해를 건너지 못했다. 홍해 앞에서 다시 파라오의 노예로 잡혀갈 수는 없다. 4.10 총선 다 같이 그 홍해를 건너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교모가 이날 발표한 4.10 총선에 대한민국 운명이 달려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9월 12일 전국 6,200여 교수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는 이 시국선언문에서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됨으로써 발생할 심각한 사태를 우려한다. 자신의 특권과 기득권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오히려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자가 고위공직의 적임자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회정의 및 윤리와 맞지 않는 생각을 가진 자가 주장하는 개혁의 사명이란 과연 무엇일까? 내심으로 여전히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자가 도대체 무엇을 개혁하겠다는 말인가? 자신의 가족조차 갈라치기를 하며 대다수 국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특정 집단끼리 옹호하며 자축하는 그들만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이번 사태가 앞으로 밀어닥칠 수많은 불법의 시발점인 것 같아 매우 우려된다. 다양한 생각과 주장이 존재함에도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면 국가 권력에 대한 민심은 이반되고 심각한 사회 갈등이 발생하여 나라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는 조국 사태와 집권 세력의 독선적 일탈에서 단순한 지식인의 허위의식만을 본 것이 아니었다. 상식의 세계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오만과 모렴치, 특권주의를 보았는데 불행하게도 4년 6개월이 흐른 지금 4.10 총선과 함께 이 현상은 더 구체적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내성을 지니고 더욱 독하게 진화된 이 기생충의 창궐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2019년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어떤 권력이라도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이를 유지 발전시킬 때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는 국민들께 저희 교수들이 호소한다. 이번 총선이 우리 헌법에서 자유의 삭제를 끊임없이 시도하던 세력이 득세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4.10 총선은 체제 내에서의 건전한 비판이 경쟁하는 선택의 장이 아닌 체제 수호 세력과 반체제 세력의 전쟁임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영욕이 있었으나 영광스러운 순간, 자랑스러운 전통이 더 많았고
잘못과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것이 자유대한민국의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믿는 국민들께 저희 교수들이 호소한다. 이번 4.10 총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자학적 근현대사를 주입시키며 2천만 동족을 노예처럼 부리는 기형적 3대 세습체제를 찬양하고 지지하는 세력이 국회에 입성하여 활개를 치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시민이란 권리에 앞서 의무를 생각하고 책임을 기꺼이 지려는 자세를 지녀하는 바, 이런 시민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국민들께 저희 교수들이 호소한다. 이번 총선이 이제는 돈 몇 푼 뿌리는 매표 행위를 일삼는 포퓰리즘 선동 정치를 정치판에서 쫓아내고 미래 세대를 미리 강탈하는 파렴치한 값싼 공짜 심리에서 온 국민이 각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법 아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가 이 나라의 생존과 번영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며 특권 계급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인정하는 국민들께 호소한다. 보통 사람들은 유죄 판결은커녕 기소만 되더라도 다니던 직장에서 직위 해제되거나 파면 해임되는 세상이다. 그런데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들, 또 그런 판결이 예상되는 자들이 정당이라는 우산 아래 국회의원 자리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이런 특권적 행태에 종지부를 찍도록 해야 한다. 서해 앞바다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총에 맞아 죽어도 나 몰라라 하는 정권, 내 집 마련의 꿈을 물거품으로 만든 부동산 가격 폭등을 통계로 조작하던 정권, 멀쩡한 원전을 폐기하여 국가 에너지 허리를 부러뜨린 정권, 금수완박으로 범죄자들만 살판나게 하고 피해자들은 하소연할 데 없이 만든 정권, 더 영악하게, 더 잔인하게, 더 교활하게 진화한 문재인 정권 시즌2가 대한민국의 입법부를 장악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바른 양심과 책임 있는 국민이라면 투표장으로 나와야 한다. 교수들도 빠짐없이 나갈 것이다. 상식, 양심, 헌법의 틀 안에서의 차이와 이견은 잠시 묻어두자. 아직 우리는 홍해를 건너지 못했다. 홍해 앞에서 다시 파라오의 노예로 잡혀갈 수는 없다. 4.10 총선 다 같이 그 홍해를 건너야 한다. 2024년 3월 25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이런 내용의 성명서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